일단 저하고 여기서 한 40분 명상하는 법, 30시간이 돼서 한 30분 명상하는 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차 선생님께서 차를 가지고 우려 먹으면서 이제 힐링하는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한 30분 걷기 명상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라는 곳에서 명상 지도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루 5분 명상이에요. 하루 5분. 하루 5분만이라도 명상을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져요. 특히 학생들은 집중력이 높아져서 학업 성취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안내드리는 하루 5분 생활 명상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루 5분 생활 명상. 네, 그 생활 명상 하는 법을 제가 한 30분 동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 자세도 익히고 또 실습도 한번 5분을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혹시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바로바로 해도 좋습니다. 자, 명상은 이제 간단하게 명상에 대한 정의를 하나 해드릴게요.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해서 깊은 사유에 이르는 거예요. 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고요하죠? 이제 몸은 이렇게 정말 풍경 좋고 멋진 이렇게 정자에 와 있어도 마음은 집 생각, 학교 걱정, 직장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따로 놀면은 이제 그런 불안이 일어나요. 불안. 항상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해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서 통찰의 지혜가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도 감당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 우리 몸하고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은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명상은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고, 몸하고 마음을 같이 가려면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고 고요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을 가장 괴롭히는 게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또는 근심 걱정,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근심 걱정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고요하게 돌려놓는 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 명상하는데도 자세가 좀 간단하게 필요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부좌라고 그러는데요. 석굴암에 가면은, 우리 저 경주에 가면 석굴암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세가 있죠.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 자세가 이제 고요히 명상하는 자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주 쓰는 발을 맞은편 허벅지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한번 실습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허벅지 위로 한번 올리고요. 또 반대편 발을 X자로 꺾어서 허벅지 위로 또 이게 X자로 꼬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봐요. 한번. 네. 오, 잘하네. 네. 잘합니다. 네. 오, 그렇지,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자세가, 이 자세가 되면은 이게 되는 분은 전생부터 공부해 오신 분이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세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자세에는 딱 앉으면 이 바닥과 내 몸이 딱 붙게 돼요.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는 졸더라도 자더라도 이 자세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다른 자세는 앉아서 졸면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가 가장 안정적인데, 문제는 이 자세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허벅지에 살이 많거나
관절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몸을 이렇게 단련을 하면 이게 쉽게 돼요. 저도 대학생 때 이게 명상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이거 하면 5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분 이상은 그냥 편안하게 앉게 되고, 또 이 자세가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팔 다리를 주물러 주면은 안마가 되어서 시원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자세는 자기가 자기를 치유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치유 능력이 회복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가 좋은 건데, 안 되면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반가부좌라는 자세가 있거든요. 반가부좌는 자주 쓰는 발을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아까는 위로 올렸잖아요. 밑으로 집어넣어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편 발을 허벅지 무릎에 반쯤 걸쳐 놓는 거예요. 반쯤 걸쳐 놓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닥에 밀착이 됩니다. 자, 요런 자세가 이제 반가부좌라는 자세고요. 요 자세도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하시게 되면 요 자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명상에 맛을 들여서 재미가 있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가부좌 자세로 도전을 하면은 훨씬 더 공부에 힘이 생기는 건데, 일단은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반가부좌가 자세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반가부좌도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평자라 해서 요 발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게 있어요. 양쪽 발을 다 바닥에 이렇게 늘어뜨려 놓아도 괜찮아요. 요걸 평자라 그래요, 평자. 그래서 요런 자세도 괜찮고, 아니면 반쯤 걸쳐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했다가 번갈아 해도 괜찮으니까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만 하되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요런 자세를 하고 허리와 어깨와 몸을 반듯하게 세우셔야 돼요. 바닥에서 90도가 되도록 세우셔야 돼요. 한번 세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왜 촬영만 해도 자세만 반듯하게 잡으셔도 의식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 기운이 이렇게 차려지는 거예요. 기운이 차렷 자세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할 때는 항상 기운을 이렇게 차려야 되거든요. 기운을 차리려면은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곧쭉 세우시고 가슴을 여셔야 돼요. 이렇게 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이게 구부려지고 이렇게 어깨가 수그러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게 오래 이렇게 되면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굽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자세를 여시고 펴십시오.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탁 앉으셔야 돼요. 자, 요런 자세에서 어깨나 목이나 무릎에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는 방법은 뭐냐면 어깨를 한번 올려보세요. 어깨 힘을 올렸다가 툭 넣어보세요. 툭. 예. 한 번 더 툭. 툭 넣으면 이게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온몸이 자세는 반듯하게 하되 몸은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긴장이 돼 있거든요. 이제 이 몸이나 마음이 긴장이 되면 명상이 잘 안 돼요. 몸과 마음의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이완을 하세요.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자세에서 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더울 때는 엄지를 이렇게 말아가 손을 가볍게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잡고 무릎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 손에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기본적이고, 만약에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좀 시원할 때는 손을 이렇게 포개어가지고 엄지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집중력이 좋아져요.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도 좋고, 이런 자세도 좋아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세에서 시선은 항상 눈을 뜨는 게 좋아요. 평상시처럼 눈을 뜨고 하는 게 좋아요. 눈을 감으면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좀 있으면 졸음이 와버려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눈은 항상 평상시처럼 뜨되 시선을 높이 올려놓으면 두리번거리면서 눈에 뭐가 보이면 자꾸 내 마음이 그 시선을 따라서 마음이 밖으로 자꾸 이게 쏟아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도 꽝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위해서 아래로 방바닥을 한 1m 정도에 져서 어떤 콩알 만한 지점을 의식적으로 하나 찍으셔요.
예. 그렇게 해서 시선을 항상 거기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렇게 시선을 내리고 시선을 모으고 이런 상태에서 자, 호흡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면 배로 숨 쉬는 것을 우리가 복식호흡이라 그래요. 숨을 맑은 산소를 깊이 천천히 들어 마시면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돼요. 예, 내 의식이 맑아지고 심호흡이 되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을 코끝도 코로 숨을 쉽니다. 코로 숨을 쉬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배를 내밀면서 들어 마십시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배를 당기면서 숨을 천천히 코로 내뱉는 겁니다. 코로 숨을 쉬셔야 돼요. 입으로 쉬시면 안 됩니다. 코로 심호흡을 하되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배를 내밀고 배를 당기면서 숨을 뱉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숨이 호흡할 때 숨이 코끝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을 해보세요. 의식을 호흡의 숨의 흐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배로 숨을 쉬고, 자, 코끝으로 숨을 집중합니다. 내뱉고, 다시 한번. 내뱉고. 자, 여기까지가 호흡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숨이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숨이 코끝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관찰하는 거예요. 집중. 주의 집중을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집 생각, 사무실 생각, 학교 생각을 하지 말고 친구 생각을 하지 말고 의식을 내 마음을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따라해보세요. 집중. 네,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이 되어야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호흡을 따라다가 어느 사이에 잡념이 떠올라 있어요. 잡념이. 그러면 그 잡념이 떠오른 것을 자꾸 가지고 놀게 돼요. 잡념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소설도 쓰고 영화도 찍고 집을 또 여러 번 지었다 부쉈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잡념, 망상 속에 살게 되니까 그 잡념, 망상, 쓸데없는 생각을 멈춰야 돼요. 멈추려면 호흡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1분간 실습을 해볼게요. 자, 1분 동안 한번 자세를 갖추고요. 호흡, 배로 숨 쉬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호흡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호흡 집중이 조금씩 되나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요렇게 요령은, 요게 아주 기본적인 자세고, 명상의 이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모든 명상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명상이 호흡 집중 명상이에요. 항상 마음을 근심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잡념이나 우울이나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호흡에다가 내 마음을 딱 붙이면 그 우울, 불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 집중이 지속되면 내가 집중력이 생겨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없으면 내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돼요.
평생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입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됩니까? 예. 잡념이 주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명상법을 잘 익히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이제 개발하셔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밝게 유지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신 명상과 멍 때리기 아시죠? 멍 때리기. 멍 때리기는 명상일까요? 명상이 아닐까요? 명상 같아요. 명상이 같다는 분 손 들어봐요. 명상과 같다. 예. 명상이 아니다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야, 자, 명상이 아니다는 분은 왜 명상이 아닐까요? 멍 때리기가. 목적이 없으니까. 아, 박수 한번 주십시다. 오, 총기가 있으신 분이네.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멍 때리기는 언제 하죠? 우리가 너무 피로하고 바쁘고 정신없다가 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몸과 마음이 바쁘게 지내다가 멍 때리기 신호가 와요. 좀 쉬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멍하니, 그죠? 멍을 때려줘야 심신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기운이 나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멍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당신 너무 바빠. 좀 쉬어줘야 돼. 이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지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 드는 거죠. 고요해지고 편안하게 드는 것이니까 그거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멍하고 명상은 한 면에 있어서는 원리가 비슷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멍은 집중이 있어요, 없어요? 멍은 집중이 없어요. 멍은 그냥 멍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그냥 멍을 때려야만이 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명상은 뭐가, 아까 집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신을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은 원리가 똑같은데, 명상은 집중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깨어있게 하면서 그걸 집중시키기 때문에 고요하고 멍 때리는 기능을 가져감과 동시에 집중이 있기 때문에 명상은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멍 때리기가 좋지만은 멍 때리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심신이 바쁘게만 지내다 보면 멍 때리기가 신호가 왔을 때 멍을 때려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놓쳐버리고 너무 일이나 업무에 집중이 돼가지고 허걱대다 살다 보면 나중에 뭐가 오느냐면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몸과 마음이 전깃줄이 나가버려요.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현대에서는 번아웃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것은 쉬어줘야 될 때 쉬는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번아웃은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번아웃이 오기 전에 멍 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멍을 자주 반복이 돼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멍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야, 저 사람 멍청이야, 저 사람 맹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건 뭐냐,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넋이 없는, 그죠?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처럼.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핏기가 없죠. 예. 기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멍을 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습관화되고 반복되면은 멍해지기 때문에 그건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명상 방법 중에 그 고요함과 멈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명상법도 있어요. 근데 그 명상법을 배우게 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혹시 명상에 인연이 되면 집중이 있는 명상이냐,
요걸 살펴야 돼요. 집중 있는 명상이 없이 그냥 고요하고 비우기만 해라, 내려놓기만 해라 그러면 잘못된 명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시 명상은 집중과 고요함,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멈춤이라는데 같이 봅니다. 멈춤, 고요함, 비움. 그러니까 고요함, 멈춤, 비움과 집중이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명상을, 바른 명상을 해서 집중과 고요함이 함께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내면에 고요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소통 능력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멈춤이 개발이 되면, 고요함이 개발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집중이 개발이 되면 이 통찰의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통찰의 지혜가 생기면은 사물이나 상대나 어떤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볼 때 직관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추면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집중을 지속하면은 통찰의 지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명상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고 들어봤죠?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든가, 서양의 유명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세계 첨단 기업의 CEO들이 명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명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개발이 되고 공감 능력이 개발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서양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정신과나 심리학의 논문들이 발표가 되면서 명상이 이런 좋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명상하면은 사람에게 이롭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논문을 보지 않더라도 명상하면은 정말로 내가 통찰의 지혜도 개발되면서 고요함에 들어가니까 내 몸과 마음이 쉬면서도 지혜를 개발하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건 일석이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른 명상을 하면은 좋은 효과만 나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잘못된 명상을 하면 멍에 빠져버리니까 쉬는 건 좋은데 부작용이 온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 한번 5분 동안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요.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 누워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요령 있죠?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자세를 편안하게 하되 호흡에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의식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 잡념이 들어오더라도 잡념은 상관하지 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혹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예, 호흡에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고, 잡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루에 5분씩만 해도 하루 일상생활을 굉장히 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걸 가지고요. 잠이 잘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잠이 바로 옵니다. 그리고 숙면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이 맑아지면 숙면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조금씩 이 명상이 잘 되면은 집중력이 깊어져 가지고 굉장히 내면에 굉장히 밝고 강한 에너지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통찰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니까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길 권하고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우리 차 선생님하고 자리를 약간 정리정돈해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저하고는 좀 이따가 차 마시고 난 다음에 걷기 명상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